공부 많이 하시느라 피곤하시죠? 이게 반복하시는 거지, 이걸 한 번에 다 알고 이해되고 정리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약집이 만들어지고 1, 2월 달에 아마 책에도 비슷하게 해서 아닙니다. 예. 1, 2월 달에는 체계도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걸 아마 제가 계속 표시하도록 해드리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금 공부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요약집 보실 때 좀 내용을 쉽게 정리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때도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아마 좀 많이 줄여놓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서 과정 어느 정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예, 60페이지에 입안 절차 함께 봐주십니다. 여기 입안 절차와 관련되어 입안권자, 결정권자에 관한 사항 함께 하셨고, 그리고 입안 제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자주 출제되는 사항으로 생략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입안과 결정 절차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이 생략과 관련된 사안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올해 시험에 나올 게 꽤 있거든요. 그걸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기초조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기초조사 준용 찾으셨죠? 준용이란 말은 인용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표시하라는 것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경우를 준용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처럼 필수 사항이 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에도 기초조사는 필수 사항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환경성 검토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가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군수까지 가로를 넣습니다. 이들은 입안권자이죠. 저 입안권자가 기초조사 실시할 때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환경성 검토 추천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는 입안권자입니다.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토지의 적성평가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필수사항이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번 생략사항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경우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의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초조사부터 재취약성 분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로서 우리는 박스 속의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부터 바까지 묶어 놓습니다. 하늘색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 속에 기초조사 생략 사유로서 21조 제2항 1 기초조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가부터 바까지 묶어 놓으시고 마 동그라미 바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마와 바가 올해 개정된 사안입니다. 우리 공법 출시하시는 분이 한 20분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 항상 몸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 빼면 공법 출제할 수 있는 대학 교수님이 한 15분인데 이 중에 10명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제위원 선정되게 되면 40문제씩 각각 내게 되는데 그 40문제 중에 서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일치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빼도 보면 한 200문제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5분을 선정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는데 그 문제 중에 40문제를 따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점수 좀 잘 받으신 분들이 알바 한번 할 생각 없냐고 전화 연락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어디 갔다 오시는데 갔다 오시게 되면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받으신다더라고요. 시험 합격하시면 전화 연락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시험 문제 검토해 보시고 난이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채택되는 40문제를 우리가 시험에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있는데 보통 평균에서 각각 정답이 8개씩입니다. 딱 2개 정도만 하나가 9개고 하나가 7개가 정답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내가 공법이든 또는 1, 2차 5과목 쭉 보게 되었을 때 한 개 번호가 10개 넘어 있다고 하면 지금 나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에서 딱 8문제 정도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1번이 9개라고 하면 한 3번이 7개 정도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만약 몰라서 찍게 된다라고 하면 번호 중에 허전한 게 있거든요. 그 허전한 번호를 내리 찍는 것이 좀 더 문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력공단에서 하여튼 항상 하는 게 저 문항수 정답 조정하는 게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 1번에 몰려 있는데 1번 내리 찍어가지고 가끔 합격해버리게 되면 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평균 삼아 저렇게 8개 정도로 정답을 각각 맞추게 됩니다. 예, 그분들이 좋아할 사항이 개정된 거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마번과 바번을 각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환경성도 찾으셨죠. 환경성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1호 과목부터 과목까지. 그러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은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토지 적성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가번에 과목부터 과목까지 확인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번을 추천해 놓으셔야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일부터 5년 이내 5년 추천했습니다. 토지 적성평가 실시한 경우. 그리고 4번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찾으셨죠. 가에 과목부터 과목까지. 그리고 나번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일부터 5년 이내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5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기초조사 생략 사유와 관련되어 6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잠깐 우리 챙길 것이 있는데요. 여기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제 포함하여야 한다.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에는 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토제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 내용이 없고 광역도시계획에는 토제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적성평가는 개발용도인지 비개발용도인지 구분하는 것을 토제 적성평가라 하고, 재취약성 분석은 포항처럼 지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원자력 발전소나 또는 중화학 공장에 대해서는 함부로 설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잘 견딜 수 있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토제 포함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 기본계획엔 없었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기초조사 시에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 계획과 달리 집행계획이거든요. 실제 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 있죠. 그래서 실제 집행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달리 무엇을 포함한다?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 기초조사부터 4가지 사항 모두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통된 생략 사유가 6가지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곳이 도심지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 도심이라고 하면 관농자이겠습니까? 도시지역이겠습니까?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에는 주상 공록으로 각각 나누게 되는데 주거지역이겠습니까? 상업지역이겠습니까? 공업지역이겠습니까? 도심이라 불리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나대지가 거의 없는, 여기 나대지라고 하는 것은 대지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인데 건물 없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나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대지가 2% 미만인 경우라면 98%의 대지에는 이미 건물 들어서 있고 2%만 건물 없는 땅일 때 그러한 경우라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해당 지역의 정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비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시에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고요. 올해 신설된 2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면 기반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일 때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했으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었습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에 해제, 더 이상 그 사업 안 하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하면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보실 것이 폐지되는 용도 지구를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저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로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시의 기초조사는 필수 사항인데 만약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도심지에 지정되었다고 하면 주변의 상업지역으로서 우리 평내 호평지구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건물 건축과 관련되어 이미 충분한 조사 측량했겠죠. 그래서 이 도심지에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는 경우라면 이미 충분한 조사 측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나대지가 거의 없다고 하면 이미 개발 다 된 상태로서 그런 개발 사업할 때 개별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에 대한 조사 측량 충분히 마친 상태이거든요. 그런 나대지 면적이 전체 2% 미만일 경우라면,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미만입니다. 미만이라고 하면 이때는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절차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라번을 잠깐 살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에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 또는 관리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관리 동원해 놓습니다. 지금 60페이지에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생략사유 찾았습니까? 하늘색 박스입니다. 그리고 1번에 라번을 꼭 봐놓습니다. 정비 또는 관리, 그리고 관리 동원해 놓습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폭 12m 이상 추천 놓으시고 없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금 제가 출제라고 하는 것 추천 오셔야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시험에 나올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혼자 출천 오시게 되면 나중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십니다. 그때는 책을 다 봐야 될 불상사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시하라는 것만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는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것으로 폭 1.8m 정도의 차량 2대가 서로 교차 통과하고 사람도 도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4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4m 도로의 경우는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일렬 주차시키고 2대의 차량이 교차 통과하게 된다면 그때 도로 폭은 6m 이상인데 이때도 차도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폭 8m 이상의 도로부터 인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 폭 8m 도로라고 하면 차 2대가 교차하고 양쪽에 인도가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폭 12m 이상의 도로라고 하면 그제서야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곳이 정비, 관리 목적이라면 얘는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입니다. 그리고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하게 되면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 폭 12m 도로 설치 계획 없었다고 하면 얘는 8m 이상의 도로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2대 차량이 교차하는 2차선 도로입니다. 이런 곳이라고 하면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입니다. 비개발 목적이라고 하면 저 기초조사 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입니다. 저 개발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 따라 이미 조사 측량 마친 상태이거든요. 만약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미 다른 법률에서 기초조사 충분히 실시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초조사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찾았죠.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 추놓습니다.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 개발 계획 수립 추놓습니다.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해당 법률에 따른 충분한 기초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초조사 실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번입니다.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부터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를 뭐란다? 행위 제한이라 했습니다. 그 행위 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저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변화되는 것 없죠. 행위 제한이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에 반영되게 된다고 하면 그 상황 그대로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개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제 동그래 놓습니다. 여기 해제는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개발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개발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설치하는 경우라면 기초조사 분명해야 되고요. 해제하는 경우에만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가번과 나번의 경우에는 이미 충분한 개발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나대지가 없는 경우 나대지 없다고 하면 2% 미만이란 이야기죠.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고요. 나머지 4가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정비,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다고 하면 얘는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비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비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개발 계획 수립되었다고 하면 한 것 또 할 필요 없거든요.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폐지된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 그리고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해 해제를 결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이라고 하면 비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고, 이러한 6가지 사유는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죠. 토제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거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이 토제와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일부터 최근 5년 이내 토제 실시했다고 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 최근 5년 내 실시했다면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그거 없는데요. 저 5년이라 출치라고 하는 거 딱 2분만 있었는데 토제에서만 5년. 아니, 예, 이번에 환경성 검토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는 가와 나 딱 2가지만 있지 5년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다 외우실 겁니까? 이거 다 외우실, 이거 못 외웁니다. 못 외웁니다. 기껏 해야 되는 것은 이 6가지 사항은 과거 기출 문제에서도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꼭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주실 것은 여기 5년만. 5년 내 실시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토지만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5년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일부터 최근 5년 내 토제 실시한 때는 토제 생략할 수 있다. 토제만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성 검토는 상관없이 실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는 것은 기초조사 포함하여 4가지 모두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총 몇 개? 6개입니다. 도심지, 나대지가 거의 없는 경우, 보전 목적, 비개발 목적으로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는 경우, 도시군 계획설 해제 결정 위한 경우, 그리고 폐지된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개발 계획 수립되었다고 하면 저 6가지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시에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번 더 들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5년과 관련된 생략 사유는 토지에서만 생략 사유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5년 딱 2번만 추천했습니다. 그 밖에 이상한 것까지 외우려고 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건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방법으로서 공청회입니까? 열람입니까? 열람. 그래서 우리 열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민 의견 청취 절차 하늘색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에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공고 열람이고 3번이 의견 제출하셨죠. 의견 제출 바로 위에 보시면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일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그래서 위반권자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의견 제시와 관련되어 박스 찾셨죠. 지방의회 의견의 의무적 청취 사항입니다. 경면 사항의 변경에 대한 것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변경, 결정하는 사항,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 가로 해놓습니다. 제외. 그리고 1, 2, 3 찾았습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 아니죠. 생략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수사항인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서 제외,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 3살짜리 애기들이 입에 이상한 거
집어넣으려고 하면 뭐라 하십니까? 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지란 날 기억하신다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 결정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청 예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지입니다. 한 번씩은 지지해 오신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거 빼고는 지방의회 의견청 시 생략 사유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전체는 필수사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시만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결정권자에 대해서는 이미 보셨죠. 그리고 우리 한 장 넘기시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별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각각 볼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십니다. 협의 심의는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권자면 중앙 나와야 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였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나와야 되죠.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지방에 설치되었을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일 때만 중앙입니다. 협의심이 이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보신 것 같은데요. 그거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 별로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67페이지 넘어가십니다. 5번 고시, 송부, 열람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특광시군에게 송부하여 이제 추놓습니다.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추천했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특광시군은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 30일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봤던 이야기고 방금 67페이지에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줄쳐놨습니까? 날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궁금해하시는 표정은 아니십니다. 가끔 졸기도 하시고.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력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관심 있는 땅 또는 내가 이번에 취득한 땅이 10년 전에 용도 지역이 결정된 사안이 있다고 하면 10년 뒤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며칠 이상 열람해야 한다. 그런 것 없습니다. 5년, 10년, 30년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날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만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는 것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도록 열람 기간을 따로 제한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왜 30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한다? 30일 빠지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특광시군은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30일 들어가면 틀립니다. 30일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고시환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 계신 분이 강남에 계신 분이시들이시죠? 시험 합격하는데 제 앞에 계시면 제 시야에 항상 확보되기 때문에 졸고 계시는지 딴 페이지 보는지 제가 잘 챙겨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졸 것 같다 하면 앞으로 빨리 오시면 제가 그만큼 주무시지 않도록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든지 뭘 하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법책은 약간 두꺼운 편입니다. 뭐 만만해 보이지만 이 정도면 뭐 외우라면 다 외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있고 시험에 안 나오는 지문이 있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표시해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범위가 공부할 양이 확 줄어드십니다.
혼자 다 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68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3번 결정효력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효력은 지형, 도면, 고시 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 한 날 줄쳐 놓습니다. 얘가 4년 전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되자마자 시험에 나왔고요. 그때 시험에 나왔을 때 지형, 도면, 고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번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결정되었을 때 말로서 고시하면 효과 없죠. 도로 용지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강제 수용 대상인데 그 도로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명확하게 알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정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형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지형도면을 고시한 시점이 오늘 밤 11시라고 하면 오늘부터 효력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 보면 기간 계산과 관련되어 초일, 불사립이라는 것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생일, 그리고 0시부터 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그때는 효력 발생하지만 웬만한 기간 계산과 관련되어서는 다음날 효력 발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과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에 얘만큼은 특이하게 초일 불산입이 아니라 당일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걸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법에서는 중요한 특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형되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되신 겁니다. 기도금 보호에 대해서는 3, 4월 달에 해 나가시고 69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찾으셨죠? 1번입니다. 지형도면 작성. 작성은 결정권자 하는 것입니까? 입안권자 하는 겁니까? 입안권자. 양가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려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형도 추천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지적이 표시된 지적도에 그렇게 틀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치사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지형도라는 의미 이해되시겠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도서관 가게 되었다고 하면 그게 표시되어 있는 게 지형도면입니다. 그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 작성해야 한다. 입안권자가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도지사 가로해 놓으시면 예외적 입안권자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관계 특광시군의 의견 들어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누구? 입안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2번 보시게 되면 지형도면 승인 고시 찾으셨죠? 가로 속에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시장 군수 가로 해놓습니다.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 괄호 보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제외한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만 추천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지구단위 계획은 제외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결정한 지구단위 계획을 제외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형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추천했습니다. 지금 70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70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보시게 되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한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대도시장은 자신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고시하면 되고요.
만약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결정했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지형 도면은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지형 도면은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는 게 최근 개정 사항과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니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 도면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출처져 있으시죠? 가로 속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제외한다. 이 말은 시장 군수가 결정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은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되신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지형 도면 고시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직접 지형 도면 작성하거나 작성 추놓습니다. 지형 도면 승인한 경우 승인 동원해 놓습니다. 승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승인한 것이죠. 그런 경우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이지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하여 시장 군수마저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로 취급해서 지형도면 고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그때 지형도면 고시는 대도시시장이 고시하는 것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까지 포함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로서 지형 도면을 고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번 양가로 2번 지형 도면 고시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하셨는데 작성한 자 그리고 승인한 경우에는 고시한다. 그래서 승인은 누가?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게 되면 대도시장이 아닌 때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돼 있죠. 만약 도지사가 승인했다고 하면 지형도면 고시는 누가? 도지사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작성한 자가 직접 지형도면 고시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항상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구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입안권자가 하는 것이 딱 3개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지형도면 작성 누가 한다? 작성은 입안권자가.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시게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입안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 원칙적인 시행자는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총 입안권자를 3번 보게 되는데 그 3번 중에 하나 되신 겁니다.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라는 것 구분하시고 입안권자란 말을 제가 딱 3번 해나가야 할 겁니다.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4번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 재검 찾으셨죠? 특광 시구는 5년마다 추천했습니다. 70페이지에 4번 보시니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 찾으셨고 양가로 1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재검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 재검토입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는 게 아니라 7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5년마다라는 말만 추천했습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여기까지 가려해 놓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란 말로 대신하게 될 텐데 타당성 검토는 5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지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7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잠깐 우리 구분해 주실 것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으로서 총 6가지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과 용도 구역에 대한 지정 변경.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입지 규제 세수 구역은 개발 목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개시 수도와는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입지 규제 세수 구역을 함께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개시 수도라는 것 확인되십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기반시설 기억나십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시설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었습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통칭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입지계 최소구역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결정할 수 있고, 절차와 관련되어 개요 기억나십니까? 이반권자는 특광시군이 원칙이고 예외 국토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결정권자 기억나십니까? 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장관이 결정해야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입안한 사항은 특광 도지사가 입안해야 되죠. 결정해야 되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 중에 대도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지만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항은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시장 군수의 입안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입안과 관련된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 그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제 포함시킵니다. 지금은 그냥 듣고 지나가십니다. 기초조사 생략 사유로서 기초조사 실시하고자 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나대지가 거의 없는 2%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 수립했거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정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는 때,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경우라면 도시군 계획설 해제 결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하면 생략할 수 있다는 것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앞으로 10번 이상 더 들으실 겁니다. 왜?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출제하는 분들이 참 좋아할 테마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지 실시했을 때는 절차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신 거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열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입안하게 되면 결정 신청하게 되었을 때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말로서 결정된 것 알려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결정 고시하게 되면 즉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 고시는 결정권자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지형도면 고시한 날,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고, 특광시군은 계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했었습니다. 예, 그걸 3시간에 걸쳐 하셨는데 몇 분 만에 다 끝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53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어차피 도시군 관리 계획은 최소 하나, 많이 나오면 2문제 나옵니다. 올해는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2문제 나오게 될 겁니다. 53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니 54페이지에 행정계획과의 연관 관계 따지시면서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과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우선한다가 아니라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일단 유효이다. 제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틀립니다. 그 우선한다는 것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3자 사이의 관계이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성력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 구성력 없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서로 다르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 하는 것이지, 이 방향 잡아주는 계획과 집행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단은 유효하죠. 얘들은 성격 같지 않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성격 얘들과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만약 성격 같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내용 다르다고 하면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격 다른 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효하다. 무효는 아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봐주시는 게 일이십니다. 그거 봐주시는 게. 이해되신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행정계획과의 연관관계와 관련되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교재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이 말만 나왔는데 부합되지 않으면, 부합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유효하죠. 무효는 아니라는 것,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관련되어 입안권자 누군지 보셨습니다. 국도 예외적 입안권자라는 거 보셨고, 입안 제한 확인되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시지만 기지산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5분의 4,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3분의 2. 아마 제 생각에는 기반 설치는 5분의 4, 나머지 세 가지,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를 제치하는 지구단위계획, 세 가지이기 때문에 면적 3분의 2 같습니다. 5432로 해결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잘 하셔야만 나중에 땅 전문가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아마 남양주건 인근에 뭐 양평이건 해서 아마 개발 사업이 이런 방법으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처리기간은 45일.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제한이라는 게 우리 공법에는 총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58페이지에 기지산대라는 말 확인되셨고, 5분의 4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 보셨으며, 절차와 관련되어 45일, 1회 30일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6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입안 절차의 기초조사에 있어서 환경성 검토 필수항이라는 것 꼭 확인하시고, 토제 확인되셨습니다. 올해 시험 나올 것 묶어놓으셨죠? 6가지 계속 자주 보시는 겁니다. 5년 토제에서만 존재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61페이지에 5년 줄쳐놓으셨죠? 주민의견 정치, 지방의회 의견 정치, 지지란 말 대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과 관련되어 64페이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5가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항,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및 그 계획,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다. 60페이지에서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니 67페이지에 특광 시군은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 30일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 꼭 봐주십시오. 저 30일이라는 말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나와야 되지,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30일 이상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한 장 넘기시니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되어 지형도면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한다 확인되셨고, 지형도면 작성은 결정권자 하는 것입니까? 입안권자 하는 것입니까? 입안권자가.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형도면 고시 찾으셨죠? 지형도면 고시 결정권자가 고시하게 되는데,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원칙적으로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고시하는지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지형 도면을 시장 군수가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아니, 지형 도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지형 도면을 시장 군수가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분석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받을 필요 없죠. 올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들어간 날 보셨습니다. 잘하셨는데요. 그리고 75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함께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